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건희는 누구인가? 아니 윤석열 한동훈 한다음에 왜 김건희를 왜 나오느냐? 김건희를 알아야만 윤석열과 한동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루파이트 웨일님, 최동석 소장님의 경험과 지식을 전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냉철한 나라 사랑의 철학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꾸벅. 네, 제가 꾸벅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블루파이트 웨일님, 네, 감사합니다. 발달 잠재성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원희룡, 윤핵관 이런 애들이 다 발달 잠재성 이론에 따르면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기능적 고착 이론은 또 다른 다브롭스키 이론이 아닙니다. 다른 이론이죠. 그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발달 잠재성에 관한 이론은 나중에 다시 또 계속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다브롭스키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칼 둥커라는 기능적 고착 상태, 게슈탈트 심리학자인 젊은 천재적인 심리학자가 생각해낸 방식인데, 인간은 어떠한 사물이나 그 사건이 기능적으로 고착돼 버리면, 우리의 정신 상태가 그 기능에 고착돼 버리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능적 고착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그것을 뚫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문재인이 굉장히 위험한 짓을 저질렀고, 이낙연은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김건희도 발달 잠재성 차원에서, 기능적 고착 차원에서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데 가장 비참한 상태로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처참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는 누구인가? 김건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공직자의 범죄 행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11강에서 했고요. 147강, 그 사이에도 여러 번 김건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강의를 했고요. 147강에서는 그 주제가 윤석열과 김건희.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 이들이 하는 행패, 이들이 하는 이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4강에서는 이제 최근이죠. 김건희와 명품 가방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을 강의했습니다. 김건희는 누구인가? 이것은 제가 이 굿바이 전 국회회관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광재가 못하게 해가지고 그 김어준의 벙커에다가 전시하게 된 바로 이겁니다. 이광재도 아주 등신 같은 놈이죠. 이광재를 그래서 내가 양아치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굿바이 전을 국회의원 회관에다가 열기로 했는데 허락해 놓고 나중에 와서 안 된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못 열었어. 거기서 국회에서. 사무총장 하는 놈이 이광재 아니야, 이광재. 아이고. 아니 이렇게 좋은 굿바이 전을 왜 안 하냔 말이야. 그 중에서 여러 아주 좋은 아주 기가 막힌 그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것은 김건희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다 드러낸 압도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저를 사로잡았던 그림이죠. 놀랍습니다. 어떤 남자 위에 올라타고 앉았습니다. 꽃을 들고 앉았죠. 밑에 눌린 남자는 술병을 내던지고 술을 잔뜩 먹었는 모양입니다. 김건희는 누구인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김건희는 완전히 남자를 사로잡았죠. 사로잡힌 자들이죠. 김건희에게 사로잡힌 남자들이 많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어떻게 사로잡혔을까요?
김건희가 스스로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한 7시간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사로잡혔습니까? 김건희가 무당보다 더 세다는 거 아니야. 샤머니즘이죠. 무당의 힘을 빌어서 윤석열을 사로잡았죠. 그 전에도 뭐 양재택도 사로잡고 몇 명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죠. 보통이 아닙니다. 이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김건희는 누구인가? 그러자 이젠 자기가 마음대로 뇌물을 받는 거죠. 22년 9월 13일 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가 갖다 준 선물을 받습니다. 거릴 것이 없죠. 거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 The Times of India라는 언론에서는 아예 마리 앙투아네트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월스트리트 저널에까지 나왔어요. 디올 핸드백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남한 전체가 이제 흔들리고 있고 여당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디올 핸드백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마 김건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향수 뭐 100몇십만 원짜리 받은 게 그게 뭐 대수라고. 자기는 고속도로도 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 무당의 힘으로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당들은 이 도덕관념이 없죠. 샤머니즘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무분별성 때문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에게 눌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두 사람이죠. 이 등신 같은 인간들. 1월 23일 날 나왔으니까 어제 신문에 나온 하루 종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이랬어요. 이거보다 더 많아. 이거 뭐 엄청 많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국인은 집단지성을 믿지 않습니다. 대중의 지혜를 믿지 않죠. 대중들 또한 자신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선택하죠. 왕자를 쓰고 그 캠페인에 토론회로 나왔던 이 사람을 찍은 것은 문재인에게 지친 거예요. 개혁하라, 개혁하라. 촛불혁명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완전히 배신했죠. 조국 사태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서초동에 모여서 개혁하라고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었는데도 결국은 윤석열을 보호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위 엘리트주의, 자기가 기득권층에 올라가면 민중의 시각을 버리게 됩니다. 민중의 시각을 버리고 엘리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코코몽님, 안녕하세요.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 문재인, 심상정 같은 이 정부 탄생시킨 1등 공신의 정치인들은 정치 교체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면 절대 이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나라 꼴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문재인에게 대한 분노는 정말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더욱 더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국민들이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문재인을 처벌해야 된다. 자기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치적 죄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해야 됩니다. 지금 코코몽님이 얘기하신 대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심상정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낙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임종석에게 그리고 노영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꿀 빨던 사람들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의 그림자도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놈들은 다 정치판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문재인이 홍석현의 편에 서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댓글에도 좀 쓴 걸 봤는데, 그레이트 하모니님, 지금 홍석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홍석현은 뭐 공적 인물은 아니고 신문사 사주로서 자기 사적 이익과 신문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활동할 수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비판은 내가 자제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혈통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 기업의 이 역사가 어떻게 해야 됐는지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뭡니까? 동아일보. 이거 완전히 친일하던 사람들이거든. 왜? 독재에 부역하던 사람들이거든. 그 뿌리가, 그 피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이 신문이 망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신문 누가 보겠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커뮤니티에 가면 항상 조선일보가 와 있습니다. 나 혼자 그걸 보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거기서 커뮤니티가 보는 걸 내가 보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 동네 나이 든 사람, 우리 동네 여기 뭐 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다 태극기 부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두 남자가 김건희 한 사람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누구인가? 김건희는 자신이 욕망이 큰 여자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탐욕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이 탐욕을 자기가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등감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 열등감 컴플렉스는 곧 사회의 윤리적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날조하죠. 모든 것을 조작합니다. 삶 자체가 조작이에요. 이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컴플렉스는 하도 복잡해서 컴플렉스라고 그런 겁니다. 칼 구스타프 융 선생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컴플렉스는 그래서 융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컴플렉스는 내가 21강에서 이미 강의했던 걸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컴플렉스는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컴플렉스가 인격화한 것, 다시 말해 인격상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원시인들에게 있어 컴플렉스는 심리적인 사실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외계의 실제처럼 여겨지며 그들은 이를 데몬이라고 부른다. 귀신이라고 불렀던 거지. 수많은 귀신으로 가득 찬 원시인들의 우주관은 바로 컴플렉스로 가득 찬 그들의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원시인 시대에는 이 우주를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다 귀신들의 작용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귀신이 화내지 않도록 부정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홀령신앙은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컴플렉스 구조의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이렇게 그 무의식 속에 그 유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얘는 자신의 열등감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소했느냐 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내가 뽑은 것만 12가지야. 줄리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옥지, 네가 줄리 아니었어? 네가 줄리였어! 이러면서 하는 그 센 언니도 있고, 나중에 목격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얼굴을 다 조작해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안혜옥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센 언니도 그러고, 줄리가 맞다, 제가.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사실이 아닌 걸 싹 조작했어요. 통화 내용을 보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지금 대통령 노릇보다 더 큰 노릇을 지금 하고 있죠. 학력을 조작합니다. 이게 조작이 돼가야 학력을 조작하고요. 경력을 조작하고요. 경력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조작한 거.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국민대, 숙명여대 이 논문을 다 조작합니다. 최은순과 함께 은행 잔고를 조작해서 수백억을 조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합니다. 이게 주가 조작 송까지 나왔어. 노래. 해외 순방할 때 남편을 따라가가지고 명품 쇼핑을 조작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는 호객행위를 당했다. 와, 국책사업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조작합니다. 사진으로 이미지를 조작합니다. 순천만 이 갯벌에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조작하고,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 사진 나오면 자기가 항상 센터에 있는, 자기가 이렇게 조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어떻게 조작이 됩니까?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디올 핸드백을 받았죠. 이걸 받았어요. 최재형 목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몰카 서비스를 한 거죠. 이게 이렇게 일파만파가 되리라고는 최재형 목사 스스로도 이게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리 앙투아네트에 의한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이 금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 사진은 이 줄리가, 김건희가 남자를 후리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어느 나라 대통령 영부인이 남의 나라 대통령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습니까? 그런 거 봤어요?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냐?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가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올린 겁니다. 지가 찍어서 올렸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알지. 누가 알겠어요. 이건 이때가 언제냐?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바뀌고 나서예요. 미국에서 다 알죠. 이게 바이든을 욕했다는 것을. 이 새끼들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바로 그 문장입니다. 그 문장,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바이든에게 가서 한번 뭡니까 이게 후리는 거죠. 남자 후리는 데는 보통 재능이 있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또는 진실이 아닌 거짓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한 것이냐? 요 노란색으로 폰트를 한 거는 윤석열이 말한 거예요. 그냥 가닥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거의 천공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샤머니즘이죠. 천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글 문장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뮤지컬이 10주년 기념 공연을 다음 달서부터 5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시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한번 봅시다. 나도 보려고 그래요. 아내가 이런 뮤지컬, 영화,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한번 봐줘야 돼요. 출연진도 호화롭습니다. 김소향, 이지혜, 옥주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꼭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도록 합시다.